이 약이 과연 이제 집중력을 키워주고 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약인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 노력하거나 힘들이지 않고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그 영양이 나오는 거죠. 주의력이 결핍돼서 주의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행동이 과다해서 통제가 되지 않을 만큼 과잉 행동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집중력이 떨어진 문제가 단지 성인 ADHD만의 증상일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이창입니다. 오늘은 ADHD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 성인 ADHD라고 진단받아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하이맵 의원에서는 어떻게 ADHD를 접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요즘 ADHD 환자분들 많이 오시는데 ADHD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한번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실제로 ADHD 진단은 어린 시기 6세 이전에 ADHD 증상이 있는 경우에 진단을 붙이는데요. 요즘은 성인 되어서도 ADHD 진단을 많이 받곤 합니다. 앞 AD는 주의력 결핍에 대한 부분이고요. 뒷부분 HD는 과잉 행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의력이 결핍되고 과잉 행동이 있는 경우를 진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두 가지 질병이 들어 있습니다. 주의력이 결핍돼서 주의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행동이 과다해서 통제가 되지 않을 만큼 과잉 행동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 시기에는 이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이 같이 동반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잦은데요. 성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ADHD는 주로는 주의력 결핍 증상이 주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ADHD를 진단을 어떻게 내리게 되나요? 증상에 대한 체크리스트로 하게 되는 거죠. 아이를 이제 봐왔던 선생님이나 이제 보호자분 같은 경우에 체크하는 경우가 있고요. 본인도 체크하면서 진단 붙여집니다. 체크했을 때 네. 그 몇 가지 이상의 항목에 해당이 되면 ADHD라고 진단 내려지는 건가요? 네, 지금까지는 그게 주된 진단 기준이었죠. 그럼 성인 ADHD의 진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성인 ADHD 진단은 주로 주의력 결핍 증상이 주된 증상인데요. 성인 ADHD의 증상을 자가 진단으로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항목이 6항목이 있습니다. 자가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성인 ADHD 진단을 받고 약을 실제로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시고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도 계세요. 그럼 이런 환자분들의 놓친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주의력 결핍 증상으로서 우리가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저하돼서 업무를 해나가고 하는데 능률이 오르지 않아서 내가 혹시 성인 ADHD가 아닐까 이렇게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 집중력의 문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의 요인일 수도 있고, 만성 피로에 의한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신체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집중력이 떨어진 문제가 단지 성인 ADHD만의 증상일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문제는 이 환자분들이 대부분 에너지의 생성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뇌파상에서도 뇌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에너지를 내는 호르몬, 부신 호르몬이나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지고, 또 소화해서 에너지를 내는 이런 그 대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집중력을 증가시키는 약을 먹음으로써 극복하기 위해서 엄마들이 학생들을 데려가서 약을 처방받아서 먹기도 하고, 또 본인 스스로도 이제 그런 약을 먹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약을 계속 먹으면서 이제 견디다가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죠.
메칠페니데이트 계통의 약에 이 페니드라든지 콘스타라든지 메디키넷이라든지 이 약의 작용 시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는데요. 주로는 뇌를 각성을 시켜주는 약들이에요. 그래서 이 외국에서부터 공부를 잘하는 약이라고 각성이 높아지면 공부를 잘하지 않을까. 그리고 ADHD 환자분이 각성제를 먹으니까 뭔가 집중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약이 공부를 잘하는 약이다 라고 소문이 났는 거죠. 이런 약들을 먹으면 각성의 정도가 올라가니까 밤에 잠을 못 자게 되고 또 잠을 자기 위해서 또 다른 약을 먹게 되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환자분들 사례를 보면은 이제 왕왕 있더라고요. ADHD 약은 첫 번째는 공부를 잘하지 않을까 하는 데 대해서 먹어볼 수 있는 약이 돼요. 기대신. 그 두 번째는 이 약의 부작용이 식욕을 저하시켜요. 맞아요. 예, 식욕이 많이 당기는 환자는 일석이조로 이걸 먹으면 또 살도 빠지면서 뭔가 이제 좀 집중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잠을 또 설치게 만들거든요. 잠이 많은 사람이 또 이 약을 복용을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복용 기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 사람은 점점 더 그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만성 피로의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약을 드시고 만성적으로 이런 본인의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좀 더 기본적인 검사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약이 과연 이제 집중력을 키워주고 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약인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걸 봤을 때는 여러 논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ADHD 증상이 있는 사람은 정상보다 이 뇌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약이 정상 수준까지 올리는 데는 작용을 해서 효과가 커요. 그런데 더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여주느냐 할 때는 그것은 아니라고. 그걸 원하는데 네. 그건 아니네요. 네. 그건 절대 정상보다 더 높여주는 약은 아닙니다. 저희 병원에 오셔서 치료받다 보면은 실제로 기억력이 좋아지시거나 이제 공부할 때 더 집중을 잘하게 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 말고 어떻게 해서 그 효과까지 나타날 수 있게 되었는지. 안 그래도 한 사례가 생각나는데요. 그분이 어릴 때부터 ADHD 약도 드시고 이러면서 지금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가면서 우울증이 심해서 이제 우울증 약까지 복용을 하는데 뇌기능도 많이 좋지가 않으셨고 단지 내 정신력이나 뇌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그동안 먹어왔던 음식의 종류나 생활 습관이 어땠는지 그걸 들어보면서 그러한 문제들도 이렇게 뇌에 영향을 줘서 나의 집중력이나 우울증에 영향이 될 수 있다고 하니 그 환자분이 굉장히 깊이 공감하면서 이제 마음이 뻥 뚫리듯이 뭔가 해결책을 좀 찾은 것다. 그렇죠. 우리가 어느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주고 전반적인 이제 기능이 좋아지니까 노력하거나 힘들이지 않고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그 역량이 나오는 거죠. 이 주된 것은 우리가 뇌와 신체 이 자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으로만 증상을 몰아간다, 진단을 한다 하는 것은 이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능의학적으로 이 몸과 뇌의 관계를 밝혀내고 그 신체적인 문제의 불균형이 있다면 그 균형을 맞춰주면서 뇌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도 밸런스를 맞춰주다 보면 뇌기능이 좋아지면 신체가 좋아질 수가 있고 신체 기능이 좋아지면 뇌기능이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상호 보완적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우리 신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을 점검하고 그 시스템의 불균형을 교쳐주는 것이 저희 하이맵 의원이 하는 일이죠. 네. 그럼 성인 ADHD도 이렇게 기능의학적으로 진단을 받아보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인 ADHD에 대해서 기능의학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치료 접근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